자, 시장 이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를 해볼까요? 뭔가 좀 조용해요. 네, 조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시장에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어제 조정받은 게 넘어진 거? 근데 넘어진 건 아니죠. 네. 지금 보면 50포인트, 60포인트 위로 오르거나 조정을 네. 받거나 그냥 일상화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조금 더 이게 약간 좀 많이 올라가네 아니면 좀 조정 깊네 이러면 한 100포인트 가까이 가야지. 그렇죠. 이렇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2,000포인트 전후할 때 뭐 50포인트 오르락내리락하면 뭐 한 2% 전후면은 많이 그렇죠. 움직인 것처럼 느낍니다만 네. 지금은 3,000포인트 시대에서 50포인트는 1% 남짓이에요. 맞아요.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잖아요. 네, 주식하면서 뭐 1% 정도 움직이는 거는 뭐 변동성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특성을 봤을 때는 변동성이 크다라고 네. 보기에는 네, 조금 이제 우리가 적응을 조금 더 못했다라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러니까 50포인트 조정이야. 조정이 깊네. 이게 아니라 이제 좀 적응해놓고 그냥 좀 조정 받네. 네, 그 정도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적응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에서 좀 미국은 또 최고치로 다시 올라섰고 미국은 네. 참 이 리커버리도 빨라요 보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예. 그 기다렸던 재료라고 해야 될까 이제 몇 분기나 몇 주를 더 봐야 되는 고용 지표잖아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고용 지표예요. 고용 지표가 회복이 되면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소득이 들어오면은 소비를 하고 네. 그 소비에 발맞춰서 기업이 생산을 하고 다 아는 그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사회 경제 이론이죠. 그렇죠. 고용이 제일 중요하다. 미국 연준의 목표죠. 존재의 이유. 근데 이제 그게 잘 나왔다라고 하니 이제 미국도 기저를 다져놨기 때문에 올해 뭐 6%, 7% 성장 나올 것이다. 여기에 좀 반응을 했기 때문에 네. 어제 미국이 강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거기에다 제가 찬물을 붓는 이제 말씀일 수도 있는데 미국 얘기입니다. 네, 물론 이제 거기에 낙수 효과로 한국이 좋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미국 얘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오늘 상고로 출발을 해서 요즘 보면 계속해서 좀 기분 나쁘게 하루 종일 질질 흘러내리는 흐름이 우리나라는 지금 연속해서 4차 나와요.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죠. 나오고 있죠. 어제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는데 악어의 입, 그다음에 여당의 입 이렇게 됩니다. 못 읽어봤는데요, 저는. 새 입은 줄고 새 출은 늘고 이게 이제 예. 악어의 입의 표현이 돼서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지금 너무 과도한 지출을 막아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여당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밀어붙이고 거고. 네. 빨리 그런 풀어라. 불협화음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서 주식을 좀 팔고 네. 차라리 고용 지표가 좋은 미국으로 가는. 네. 그래서 미국의 얘기다라는. 뭐 미국 상승이 한국 상승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인덱스는 같고. 그렇고 기업은 또 다른 거고. 네, 자, 그렇죠. 어쨌든 좀 흘러내리는 게 기분은 좋진 않습니다.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네. 예, 그리고 이제 참으로 경고를. 근데 좀 뭐 수축과 이완을 계속해서 하니까 또 우리 설 명절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수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해외 변수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환율도 1,110원대 중반 초반에서 지금 딱 고정돼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나올 일도 없는 것 같고 기관은 뭐 계속 파는 거야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또 개인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설 명절 앞두고 네. 공매도도 한다고 하니 그러면 중소형주로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점점 에너지가 좀 약화되는 그리고 거래대금도 지금 그러니까 알기 쉽고 약간 화끈한 것들로 자금이 몰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 우주 그래서 테마. 그리고 우주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간의 욕망과 꿈이 있는 곳. 그렇죠. 바이오처럼. 그죠? 그리고 또 얼마 벌지 모르는 곳이 우주. 수익률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네. 예, 그런 면에서 바이오 초창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예. 그러니까 우주로 나가면 뭐든지 다 있다. 네, 뭐 그렇게 바이러스를 될것 피해가지고 같이. 우주로 뭐 이런 건데 했잖아요. 그래서 네. 우주로 나갔더니 에어리언만 안 만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조정 이렇게 여러 가지가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핵심은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이 지금 코스피에서는 20조, 코스닥에서는 10조 정도 돌면서 지금 30조대 초반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우리가 지수가 3,200 치고 나갔을 때 보면 40조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빵빵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있는 걸로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예요. 지금 화면에 3,000포인트 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 관망과 분할 매수 이렇게 네. 했었잖아요. 네네. 저건 좀 이견이 있는데 3,000포인트와 3,200포인트의 박스를 잡고 3,100 기준으로 3,100 밑으로 내려가면 사겠다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2조 4천억이나 사셨잖아요. 네.
뭐 그런 패턴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달라요? 그 옵션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 옵션의 가두리가 확연하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옵션 그 매도세가 좀 많이 놓여 있는 부분이 오히려 좀 3,150선부터 200선이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조금 더 밑으로 와 있거든요. 그럼 박스권이 저는 약간의 하향 밑으로? 조정이 됐다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이 유입 속도가 이렇게 좀 내려갔다고 한다면 네. 옵션 시장은 이제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이제 이 지수가 움직이는 변동성 이런 게 좀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말라가고 약해진다라고 한다면 지수를 좀 위로 화끈하게 보기에는 좀 한계는 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제 조정 같은 휴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인덱스를 주가 지수를 확 끌어당기려면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여야죠, 그렇죠.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가야 움직일 수 있는 근데 거고. 지금은 조금 그거는 그렇죠. 아니다. 좀 쉬고 있는 그런 그거는 동의.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뭔가가 나와야 돼요.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뭐 투자 수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메모리에 대한 수주가 나오면서 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나와야 되는데 네. 설을 앞두고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좀 없다 보니까 지금 이슈는 뭐 자동차 몇 개, 우주 항공 몇 개, 뭐 이렇게만 좀 움직이다 보니 지수의 속도를 높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대형주지만 개별주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종목으로는 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LG전자, NC소프트 대형주 위주로는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역설적이긴 한데 가격대로 그러니까 좀 전에 네. 정혜민 차장이 얘기해 주신 거는 시장의 일반적인 평론들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기업은 이제 대형주로 조금 있단 대형주 말이에요. 중에서 눌림목이 나오면 사고 싶었었던 종목들이 눌림이 나오면 네. 안 사더라고요. 안 사게 되죠. 이게 더 빠질까봐. 근데 이제 컨빅션이 있는 확신이 약간 이제 자신감이 있는 이런 종목들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NC소프트 자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네. 저는 SK하이닉스. LG전자도 괜찮고. SK하이닉스 어때? SK하이닉스는 계속 말씀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1분기엔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있네, 있어요. 저기 또. 네. 네. 저 중에 좀 오늘 선택과 집중한다는 NC소프트를 NC소프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뭐 다 괜찮긴 한데 그 SK 이노베이션 모양을 못 봤네. 예. 이건 잠시 숨 고르고 네, 와서 네, 또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관심 리스트 상위 또 리포트 나온 거 특징주 정리하고 갈까요? 신민영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다시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정혜민 차장하고 지금 뭘 찾다가 저희가 지금 딱 막혀가지고 이게 뭐지라는 게 있었어. 당황스러웠죠. 네. 네. 앞서 이제 멘트를 해드렸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는 기업이 오늘 신규 상장을 해요. 근데 암만 코드를 찾아도 나오지가 않아서 기사는 분명히 오늘 상장으로 돼 있는데 네, 조금 이게 어렵게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PB파마 이렇게 되는군요. 네. 거래소로 들어왔네요. 거래소로 예. 네, PB파마 기업명은 PB파마입니다. PB파마가 오늘 신규 상장을 하고 한다는 거. 네, 아까 동국제약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동국제약이 이제 이 PB파마의 CDMO를 이제 맡고 있다. 뭐 이 정도. 자, 다 이렇게 준비하러 또 가보죠. PB파마를 말씀하시면서 호가가 좀 뭐 아래쪽으로 가네요. 뭐 어떡해. 네, 아니 뭐 그렇다고요. 그렇죠. 네, 개장을 해봐야 알겠고 개장을 요즘 해봐야 신규 상장 되는 기업들이 초반에 물량이 확 쏟아져요.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VC나 이제 뭐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바로 물량을 처분하고 자금 회수에 나서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기관들이 요즘 왜 이렇게 팔아야 될까요? 돈이 없나 보죠. 네. 현금화를 해야 돈이 없는 되니까. 기관 투자자들. 뭐. 자, 그렇습니다. 삼성 얘기 좀 더 하고 준비 들어가 보죠. 삼성과 TSMC 얘기입니다. 네. 양쪽으로 스윙. 예. 둘 다 납품하고 있는 기업체를 찾으면 그리고 거기에 눌림목까지 받았다면 뭐 좀 어렵지 않게 종목 선정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으로 치면은 약간 박쥐형 인간이라서 별로 안 좋은 이미지지만 기업은 박쥐가 되는 게 좋죠. 네. 적정한가? 둘 다 이제 기술력을 인정한 양다리. 것이고, 그렇죠. 양다리고 누구 하나 이제 소유할 수 없는, 독점이 될 수 없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YIK 같이 삼성이 이제 혈맹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뭐 막판에 이렇게 확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것도 그렇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삼성보다는 TSMC가
아무리 좋게 봐도 한 3년 정도는 앞서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격차를 단번에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도 투자를 할 것이고 TSMC도 향후에 투자를 할 것이면 양쪽에 다 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라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눌림목에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다소 초딩스러운 접근입니다. 일단 비메모리 파운드리는 향후 2, 3년간 이제 뭐 이 모빌리티 또 뭐 이제 뭐 디지털 기기들 뭐 여기에 좀 폭발적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인텔이나 AMD 같이 이제 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이제 칩 회사들이 외주를 맡기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오다 보니까 공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외주를 줘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믿을 만한 곳은 대만의 TSMC와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 회사들이 또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신규 투자에 나서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 또 세팅을 다 장비 회사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업체의 장비 회사지만 기존의 TSMC도 납품을 하고 있었고 직접 납품이든 간접 납품이든 그리고 삼성도 기존에 해오면서 향후에 좀 투자를 또 뭐 수십조, 10조가 넘는 그런 투자를 연간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기존에 납품을 했었던 그런 업체들이라면 뭐 이런 좀 조정기 그리고 좀 설날 연휴 때문에 좀 속도가 좀 줄어든 그런 기간이라면 좀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접 진출한 거는 말 그대로 직접 세팅에 참여한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겠고 간접 기업으로 볼 수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있는 몇몇 뭐 이런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나 램 리서치나 뭐 이런 회사들로 간접적으로 납품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네. 최근에 이 종목들이 눌림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눌림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눌림목이 나오는데 안 사지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에서는 제가 늘 강조드리죠. 한 주, 10주, 한 100주라도 조금 가져가 보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뭐 이거를 종목을 일일이 다 이제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뭐 실적이 얼마 이렇게 좀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좀 그 중에서 좀 추려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미반도체라는 한미반도체. 기업이 있고요. PSK라는 기업도 뭐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고 우리 맨날 말씀드렸던 네. 이오테크닉스도 자주 여기에서 들어간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세라믹 쪽에 쿼츠 들어가는 원익 QNC라는 네. 종목도 상당히 유명한 종목이고 한때 제가 굉장히 좀 빠져 있었던 쪽이 이제 스크러버 쪽이었는데 스크러버의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그럼 삼성전자의 벤더로 있는 이제 유니셈 같은 네. 종목도 이런 눌림목을 좀 이용해 보는 매매는 좀 유효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개장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쭉 여기 집중은 뭐 다 없나요? 똑같아서요. 비슷해요?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 좀 보고 싶습니다. 한미반도체. 가장 예. 지금 저 수주가 딱딱 공시가 딱딱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이 또 임박해 있고 호가는 뭐 자체 또 오늘 플러스 쪽 네, 훈훈하네요. 뭐 뉴욕 증시를 일단 봤으니까 뭐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미국이 일단 자신감을 보여줬으니 우리도 좀 자신감을 내비치겠죠. 자 개장 후에 다시 시장 접근 들어가겠습니다.